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지요. 실수하면은 클런더. 자, 여기가 구멍에 맞을 거고, 그리고 핀 안 닿게 조심해야 되겠지. 천천히. 자, 걸쳐놓고 난 뒤에 뚜껑을 닫고 얘를 눌러주면은, 그리고 고정해주고 걸쇠에 건다.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정품 쿨러 쓰기로 했고요. 써머를 조금 바르고 난 뒤에 꼽아야 되겠지요. 개미 눈곱만큼만 조금만 발라주시고요. 너무 떡칠하면 안 돼. 떡칠했을 경우에는 흘러 넘쳐서 메인보드가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 온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각 잡고요. 여기는 튀어나오는 부분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얘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시 눌러주면은 딱딱하고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흔들었을 때 유격이 없으면 됩니다. 튼튼하죠? 그리고 손은 간단하게 한 번만 살짝 꼬아서 CPU 팬에다가 꼽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케이블이 쿨러에 간섭하지 않고요, 잘 돌아가겠지요. 이 메인보드는 DDR4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DDR4 메모리를 여기 소켓의 한쪽에 걸고 나머지를 걸어서 살짝 눌러줍니다. 자, 다 들어갔다 싶으면은 양쪽 끝을 잡고 꼭꼭 눌러줍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이드가 잘 닦였는지 메모리가 잘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SD는 웬디 블루 제품을 쓸 거고요. 정품입니다. 밀봉되어 있는 정품이고, 여기 아래쪽을 살짝 잘라서 아래쪽을 열 거예요. 제품을 꺼내볼게요. 웬디 블루 제품은 보급형 제품이고 가성비가 좋아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쪽에 가이드 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생겼죠? 정품 스티커 붙여서 제품을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정품 스티커는 여기 있는 거 떼시면 되고요. 잘 안 떨어진다 싶으면은 한쪽 끝을 살짝 떼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안쪽에 있는 정품 스티커를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표면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너무 이쁘게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장착을 할 건데 가이드가 없으니까 가이드 장착하고 난 뒤에 장착하도록 할게요. 조립 전에 누드 테스트 할 거기 때문에 파워만 연결해서 화면이 잘 뜨는지 확인하고 조립을 할 거예요. 메인 전원 꼽고, 그 다음에 보조 전원을 꼽을 거예요. 보조 전원은 CPU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CPU라고 적혀 있는 보조 전원을 이것도 장착을 할 거예요.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빼서 걸고 여기다가 장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전원 켜지는 준비는 다 끝났고요. 전원 콘센트 꽂고 스위치를 ON 하면 되겠지요. 전원 케이블 꽂고 스위치를 ON 하고요. JFPF 총 핀이 여기 한쪽에 4개, 나머지 한쪽에 5개가 있는데 4개 있는 쪽에 구멍이 하나가 비어있는 곳 2개를 같이 닿게끔 하면은 전원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잘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지요. MSI 메인보드는 문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LED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LED가 나오기 때문에 CPU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는지, 메모리가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상이 없으면은 불이 꺼질 거고요. 지금 이쪽에 불이 켜진 거는 부트 메뉴에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은 그래픽카드 VGA 쪽에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그래픽카드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 장착 안 했거든. 여기가 그래픽카드 들어가는 자리예요. 혹시나 작업 전에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픽카드 장착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픽카드 장착하는 곳이 있죠. 뒤에 소켓이 있는 쪽은 뒤쪽을 향하도록 해서 장착해 주면 됩니다. 가이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잘 장착이 되면은 잘 잠겨지겠지요. 자, 이렇게 살짝 꼽아줍니다. 그리고 눌러줘요. 끝까지 들어간지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장착만 잘 된다면은 테스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픽카드 장착했고요. 여기다가 모니터 케이블 꼽아야 되겠지요. 자, 모니터 케이블 꽂고, 그리고 다시 전원 케이블을 꽂고 스위치를 ON. 마지막으로 전원 켜봐야 되겠죠. 전원 들어옵니다. 바이오스 화면에 잘 진입된 거 확인했고, MSI CPU 스피드는 3.5GHz, DDR 스피드는 3200MHz, 온도 정상이죠. 전압도 정상. CPU는 코어 i3 14100F, 그리고 2024년 9월에 바이오스가 있는 메인보드이고요. 정상적으로 잘 인식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메인보드에 백패널 장착할게요. 얘는 어려운 건 없는데 끝까지 장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쪽을 꼽고 반대편을 꼽고 그리고 중간에 눌러주시면 된다. 이게 덜 꼽히면 메인보드가 덜 장착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멍으로 잘 빼시면 됩니다. 아하, 실수. 거꾸로 장착했네. 이거 실수하지 말라고 일부러 실수한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잘 장착을 할 거고요. 위를 꼭꼭 눌러줘서 메인보드가 잘 장착될 수 있도록 잘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끼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사 잘 조아주면 되겠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나사를 4개만 박아서 덜 꼽는 경우 있는데 웬만하면은 너트가 6개니까 6개 나사를 다 박아주십시오. 나사를 장착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중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 곳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살짝 조았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조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중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제일 먼 곳이 여기겠죠? 다음 여기 하고 메인보드가 잘못 장착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세게 조우진 않아요. 어느 정도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살짝 조우고 난 뒤에 정상이다 싶으면은 세게 조우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 곳이 여기죠. 마지막 나사는 마지막 남은 구멍에다가 장착하도록 할게요. 한 번에 잘 되었으니까 조금 더 세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나 꼽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장착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풀기도 힘들고 혹시나 너트까지 다 잘릴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정도로 고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장착 끝. 그래픽카드 장착하려면은 이 가이드를 하나 빼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 너무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베이지 않도록 살짝 90도를 꺾은 상태에서 몇 번을 왔다 갔다 움직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떨어져요. 여기에 손을 다칠 수가 있어.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장착하면 됩니다. 가이드에 꽂고 장착하고 위에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래픽카드가 꽂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살짝 내려서 나사를 장착할 거예요. 그래야지 뒤에 포트가 거의 중앙으로 가서 케이블 꽂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나사 하나 쪼고 가이드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끝!
케이스에 있는 케이블을 먼저 꼽을 텐데 요 구멍으로 빼서 사운드 포트 먼저 꼽고요. USB 포트 꼽을 거예요. 사운드는 오디오라고 적혀 있고 USB는 USB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구멍에 맞도록 꼽아주면 되죠. 메인보드마다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저거 편의성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나중에 장착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공간이 협소하잖아. 자, USB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JUSB 1, 2라고 되어 있는데 가까운 쪽에 꼽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방향이 헷갈리진 않아요. 핀이 하나 없는 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멍을 꼽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USB랑 사운드 포트의 케이블은 장착 끝. 전면 USB 3.0 포트는 여기 꼽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티 나온 곳이 있으니까 그 구멍이 있는 쪽으로 방향이 틀리지 않게 잘 꼽아주시면 되는데 얘들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짝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 싶으면 그때 꽉 눌러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꼽으면 핀이 구부러질 수 있거든요. 전면 USB 포트 케이블 장착 끝. 제일 헷갈린다는 파워나 리셋 케이블 꼽는 방법. JFP1이라는 포트를 찾아서요. 구멍이 있는 쪽이 파워선이 들어가요. 파워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바로 옆에 꼽아주시고 바로 그 옆에가 리셋이 있죠. 순서는 이렇게 하나를 잡아주시고 나머지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리셋 케이블은 파워 케이블 바로 옆쪽. 파워 케이블 옆에는 전원 LED, 리셋 케이블 옆에는 하드 LED 이렇게 됩니다. 매뉴얼 보시면 되고요. 꼽는 방법은 지금처럼 순서대로 파워, 리셋,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케이블 나머지 꼽아주시면 되는데 파워 케이블 옆이 파워 LED라는 거 안 까먹겠죠? 전면 전원 버튼, 케이블, 리셋 케이블 장착 완료. 파워 케이블 장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파워를 장착하기 전에 기본 케이스의 케이블을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나중에 꼽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으면은 다 풀어주세요. 자, 옆에도 하나 풀어주시고, 그리고 케이블을 늘려주시고요. 타이로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알아서 이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너무 타이트하기는 하지 말자. 나중에 파워 교체하기도 힘들고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덜렁거리지 않게끔만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묶어주시면 됩니다. 큰 케이블은 좀 큰 타이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곳에서는 타일을 묶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최대한 타일을 묶어줘야 되겠죠. 이 목적은 이쁘게 정리하는 목적보다는 덜렁거리는 케이블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깔끔하게 해지니까 얘는 위치를 반대로 이렇게. 너무 세게 쪼을 필요는 없어요. 손이 덜렁거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모양 이쁘게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될 거는 나중에 전원 케이블 소켓에 꼽는 요 케이블이 잘 나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케이블 꼽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까먹지 말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렇게 하고 난 뒤에 커트 할게요. 케이블 타입 자를 때도 끝에가 잘못 자르게 되면은 뾰족하게 나와서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최대한 평평하게 커트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 선형이 끝. 이제 파워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파워는 어렵지 않아요. 필터 있는 쪽이 구멍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섭되는 선은 살짝 치우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에 나사를 4개를 먼저 장착을 하는 거예요. 하얀 케이스니까 하얀 나사를 쓰도록 할게요. 뭐 검은색에도 상관은 없어요. 자리를 잡고 처음부터 너무 세게 쪼으진 않고
자리만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세요. 케이스 거꾸로 하면은 나사 구멍도 안 맞아요. 자,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싶으면은 고정해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전원 케이블부터 연결할 건데 이쪽 구멍으로 잘 집어넣어서 메인보드 꼽으면 됩니다. 이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반대편으로 뺄 거예요. 선 정리하기가 좋거든요. 어느 정도 빼고 반대편에서 선을 메인보드에 장착하고 꾹꾹 눌러줘서 선이 안 꺾이게 둥글둥글하게 말리게끔 하면 됩니다. 다음 보조전원 케이블. 보조전원 케이블은 CPU라고 적혀있는 케이블을 찾으면 돼요. CPU라고 적혀있는 케이블 찾았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장착하면 되겠죠? 잘 보이나?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나? 여기다 장착하는 거야. 케이블을 너무 꺾이지 않도록 잘 말아서 그쪽으로 꼽아주면 됩니다. 잘 장착했습니다. 나머지 케이블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메인 전원 케이블을 장착할 곳을 빼고 여기에 꼽을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다 빼놓을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요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쓸 거니까 빼놓고 케이블 타이로 여기를 묶어주시면 되겠죠. 케이블 타이를 하얀색 한번 써보자. 한 번을 해도 되고 두 번을 묶어도 깔끔하겠죠. 너무 타이트하게 묶지만 않으면 됩니다. 타이를 끊고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깔끔하겠죠. 그리고 요 케이블 정리 한번 할 거고 전원 케이블도 정리할 거고 전원 케이블 요 두 개 있는 것도 전면 LED가 들어와야 되고 팬도 돌아야 되니까 장착할 겁니다. 여기서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 선정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쪽 케이블도 한번 묶어주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겠죠. 그리고 케이스를 닫아주면 됩니다. 좀 더 이쁘게 하게 해서 여기를 따로 케이블 타이를 서서 묶을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약간 느슨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나중에 춥거나 더울 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겠네요. 이 케이스는 까먹지 않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받침대 고무 패킹 있죠? 요거를 아래쪽에다가 잘 장착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플라스틱이 맨 땅에 헤딩 하거든요. 충격이 케이스에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고무 패킹을 아래쪽에 4개를 스티커를 제거해서 붙여줍니다. 가끔씩 이거 까먹고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요거 없어서 마이크로닉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니까 4개만 딸랑 보내주더라고요. 좀 더 여유롭게 한 6개 정도 보내줘도 되는데 4개만 보내주더라고. 뭐 어찌되었건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메인보드 케이스 살 때 주는 이 스피커가 있는데 처음에 켤 때 삑 하고 소리 나는 게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씩 아니다. 생각보다 많이 조립하시는 분들 이걸 설치 안 하시더라고요. 전원 케이블 꼽는 쪽, 리셋 케이블 꼽는 쪽 옆에 보면은 JFP2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스피커 꼽는 곳이에요. 방향은 아래쪽에 스피커 로고가 보이도록 꼽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보면 4개의 핀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장착하시면은 제가 처음에 포스트 과정, 처음에 켤 때 기본 검사하는 거다 포스트 과정이 나거든요. POST. 그때 검사가 통과되면은 삑 소리가 나고요. 혹시 부품 하나가 인식이 안 될 경우나 문제가 생기면은 삐삐 삐삐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하는 스피커입니다. 전원 한번 켜볼게요. 스위치 케이블 다 꼽았고요. 전원 ON. 잘 들어오죠? 쿨러, CPU 쿨러, 후면 쿨러 잘 돌아가고요. LED도 잘 들어옵니다. 이 케이블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살짝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이 케이블을 사실 정리하기가 많이 힘든 게 그냥 다른 케이블처럼 얇은 케이블을 만들어주면 정리하기가 좋은데 얘는 좀 두꺼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메인 전원 케이블에 같이 묶어줘요. 그렇게 하면은 선 정리하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하세요. 하드웨어 정보를 보면은 메인보드 온도 정상, 그리고 전압도 정상이고요. CPU 쿨러 정상 동작하고 있고 SSD 온도 정상, 그래픽카드도 온도 정상입니다. 제품의 정보 스펙을 보면은 인텔 코어 i3 14100F이고요. 58W 소켓 1700LGA 10나노 0.716V로 정상 동작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현재 스피드는 놀고 있죠? 얘가 쉴 때는 이렇게 놀더라고. 또 일할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메인보드 정보도 볼게요. MSI 메인보드이고요. H610M-E DDR4 모델이고 PCI 익스프레스 4.0까지 지원하죠. 그리고 바이오스는 2024년 9월 26일 바이오스이고요. 메모리 정보도 볼까요? 메모리는 DDR4 8기가 정상 동작하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피드도 볼게요. 메모리 스피드는 현재 싱글 채널로 동작하고 있고요. DDR4 1600MHz 정상 동작하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 730 28나노의 메모리는 4기가 DDR3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치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i5 14600K하고 비교해 볼게요. 벤치 시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조금 더 내려보자. 라이젠 말고 인텔 거에 어떤 제품과 비교해 볼까? i5 7600K 7600K하고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빠르네. 그럼 조금 더 빠른 제품으로 볼게요. 코어 i7 6950X 그래도 얘가 더 빨라. 야,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이야. i7 1700 요거랑 비교해봐야 되겠다. 자, i7 1700 CPU와 비교했을 때 멀티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싱글은 조금 더 빠르네요. 14세대의 i3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가성비 사무용 PC 조립을 했고요. 케이스는 깔끔하게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늘 행복하세요.